오늘 살펴볼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스포츠웨어가 생기고 망하기를 반복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스포츠웨어의 대부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스포츠웨어 세계 1위 기업 나이키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키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게 무슨 테크 성장주인지 스포츠 의류 종목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난 10년간 급등을 많이 한 차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월에 20%가 채 안 되는 낙폭이 있었으나 불과 5월도 되기 전에 종전 주가를 회복하고 최근 많이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조금 이따 실적을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주가가 오른 건 명확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키의 지속적인 제품 혁신, 두 번째는 나이키의 끊임없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와 이에 대한 결실이 실적으로 명확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주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PER은 75배로 다소 높은 감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나이키의 경쟁사들 중에 절대 강자이자 절대 2인자인 아디다스의 주가 수준을 보면 저게 독일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난 10년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일 기업들 아무거나 들여다봐도 10년간 주가 흐름은 정말 암담하다는 표현이 맞을 텐데 아디다스는 탈독일 기업급의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독일 종합주가지수 닥스가 3월 이후에 상승하나 싶더니 지난 2주간 코로나가 다시 엄청 터지고 있어서 지난주부터 주가가 깨지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아디다스는 단연 탈독일급 종목입니다. 아디다스의 펀은 21.89배입니다. 퍼만 놓고 보면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무려 3.4배 높습니다. 지난 15년간의 매출액을 보면 물론 나이키가 1위이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아디다스도 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면에서 그래도 나이키가 다소 더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푸마와 비교해봤을 때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참 건실하게 투톱으로 성장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실적으로 보면 순이익률은 오히려 아디다스가 높습니다. 사실 나이키가 순이익률이 더 좋은 기업이었는데 아디다스의 경영진이 각성을 해서 순이익률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하이엔드 제품군에서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높은 마진을 남겨서 순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나이키 분석 영상인데 왜 아디다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의아해하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나이키를 얘기하는데 아디다스가 빠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디다스가 나이키의 최대 경쟁사이자 거의 유일한 위협적인 경쟁사이기 때문에 아디다스 얘기를 좀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짤막하게 설명드린 것만 보면 아디다스가 성장성이 나이키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을 보면 나이키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아디다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능하면 그냥 두 종목 다 보유하시라는 겁니다. 두 종목 중에 만약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아디다스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의 고객층 역시 두터워서 아디다스 점유율이 나이키에 잠식당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아디다스는 하이엔드 제품군과 아직 제대로 시장을 개척 못한 북미 시장이라는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도 남아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과 이익성에서 나이키에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펀은 3배 이상 낮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유럽에 상장된 종목들은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디다스 종목을 매수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한국에는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엔 그냥 나이키만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현재 아디다스의 주가가 매력적이라서 아디다스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나이키의 전망도 밝습니다. 나이키가 비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두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정말 자로 잰 듯한 팽팽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령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나머지 종목은 주가가 한 번에 찌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나이키와 아디다스 두 브랜드의 마켓에서의 업력을 보면 이 정도의 팽팽한 경쟁 관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보면 나이키와 아디다스 모두 포트폴리오별 매출액 비중도 비슷비슷합니다. 나이키는 신발이 더 잘 팔리고 아디다스는 의류가 좀 더 잘 팔리긴 합니다. 이건 쉽게 예를 들어 아디다스 저지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도 몇 개 샀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썩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두 기업을 보면 독일 태생의 아디다스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 매출 비중이 22%밖에 되질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북미 매출이 43%입니다. 여기서 아디다스의 성장 잠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현재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지역이 실제로 북미 지역입니다. 아디다스가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은 도시 스타일, 즉 어반 스타일의 라인업들입니다. 이쪽으로 정말 제대로 밀고 있고 이런 어반 스타일은 사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리즈는 30년 전부터 아디다스 슈퍼스타 시리즈는 인기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닉스, 보이런던, GV2 등의 청바지와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세트로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사실 이런 스니커즈도 아디다스가 지향하는 어반 스타일의 시초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아디다스를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아디다스 얘기를 좀 드렸고, 그럼 다시 나이키 주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차트만 보면 최근에 좀 과하게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2016년부터 주가가 몇 년간 꽤 안 좋아 동네 북처럼 까이던 종목이었다가 최근 다시 빛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2012년부터 추세선을 그려보면 현재의 주가가 대충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5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컨센서스를 보면 29명이 사자 의견을 내고 있고, 목표가는 133.49불로 현재 주가보다 6.33%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0.78%로 배당 성향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나이키 내부자는 7천만 불이나 되는 보유 주식을 매도했으니 올해 상승폭이 좀 커서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보유량이 64.2%를 차지해서 나름 적당한 규모의 보유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보유량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투자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순매수가 있었음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PER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인 PEG로 보면 지난값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무려 PEG는 3.15가 나옵니다. 하지만 PEG 3.15라는 값은 지난 EPS 성장률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향후 성장성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PEG는 제가 국내 기업 셀트리온 분석 영상 때 잠깐 언급드린 것 같은데 펄을 연간 EPS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가령 PER이 30배이고 EPS 성장률이 30%면 30 나누기 30 해서 PEG는 1입니다. PEG는 피터 린치가 도입한 개념으로 고퍼주인 경우에도 이익률의 성장성에 따라 고퍼주라고 항상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도입한 간단한 개념입니다. 뭐 어쨌거나 나이키의 주당 순이익, 즉 EPS의 향후 컨센서스를 보면 2020년에 2.42불, 2021년에 2.59불, 2022년에 3.51불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회계연도인 2021년 1분기는 벌써 올해 6월에 시작하여 8월 말에 끝나고 회계연도 2021년 1분기 보고서가 벌써 나와 있는 상태이니 2020년 자료는 무시하고 현재 회계연도인 2021년과 2022년 자료만 보면 대충 50% 정도의 EPS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가 75 정도라고 간단히 보면 퍼 75 나누기 EPS 그로스 성장률 50% 해서 PEG는 1.5가 나옵니다. PEG의 정의 자체가 1보다 높으면 고평가, 1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했으니 나이키의 PEG가 1.5면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사실 하나의 섹터에서 1등 기업인과 동시에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서 1.5 정도의 PEG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나이키가 큰 성장이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나이키에서 송부한 주주 서한을 보면 나이키의 성장 동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커머스입니다. 디지털 어드밴티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나이키의 첫 번째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우선 나이키의 전 세계 매장 수의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건 나이키 직영 매장 수를 보여주는데 작년부터 매장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1분기, 즉 최근 분기 보고서의 디맨 크리에이션 익스펜스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맨 크리에이션이라 함은 별건 아니고 그냥 마케팅, 협찬, TV 광고 등의 비용을 뜻합니다. 이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33%나 절감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 절감이 순이익을 11%나 늘린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이유는 한마디로 나이키가 이커머스 쪽으로 눈을 뜨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커머스로 기존 오프라인 브랜드가 얼마나 미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는 도미노 피자가 그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도미노 피자의 주가를 보면 이게 피자 업체 주가인지 무슨 4차 산업 기술주 주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나이키 앱이 매우 성공적으로 대체적으로 평이 좋습니다. 제가 있는 싱가포르에선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는 있지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서 직접 살펴보진 못했지만 보시는 화면처럼 매우 평판이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키에서는 회사의 제1 전략으로서 온라인 판매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없애버릴 순 없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줄여서 중간 마진과 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 대신 온라인 스토어나 앱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적립 등의 혜택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매출을 늘리고 이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분기 보고서 실적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인데 코로나 팬데믹의 중심에 있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대비 겨우 1% 줄어든 반면 순이익은 11%나 늘어난 걸 보면 나이키 이커머스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의 전략은 혁신적인 제품 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페이스 히피와 에어줌 알파 플라이 넥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케쳐스만 신고 다녀서 나이키의 스페이스 히피라는 제품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재활용 쓰레기로 만든 신발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전혀 쓰레기스럽지 않은데 뭐 쓰레기로 신발을 만들었으니 혁신적이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갸우뚱합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더 알아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적인 제품으로는 에어줌 알파 플라이 넥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스페이스 히피에 비해 이건 좀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러닝화의 하이엔드급 제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발 생긴 걸로도 보아 이런 종류의 신발이 실제 마라톤 대회에서 허용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실제 마라토너로 실험을 한 결과 이 신발로 마라톤을 2시간 안으로 달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2시간 1분 39초라고 하니까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 세계 신기록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박한 고기능 러닝화를 일반 소비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어쨌거나 나이키는 이런 하이엔드급 제품군의 매출을 기업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 제품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기에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선방한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성공한 제품군의 부활과 지속적인 매출 신장입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1이 그중 한 사례이고 에어조단 1 역시 또 다른 제품 사례입니다. 이 제품군들은 이미 머나먼 과거의 제품성이 인정되었고 나이키의 클래식 하이엔드 제품군이자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나이키의 매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항목은 나이키로서는 블루오션인 여성 의류 쪽입니다. 나이키가 새로 출시한 임산부용 의류부터 해서 현재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요가 관련 의류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게 요가와 홈 트레이닝 관련 스포츠 의류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기존까지 룰루레몬의 과하다 쉽게 시장을 내준 감이 있어서 이 시장을 좀 되찾아와야 하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커지니 여기서 기업의 성장을 찾으려는 겁니다. 룰루레몬의 주가를 보면 요가와 홈 트레이닝 관련 의류 매출이 얼마나 미친 성장을 했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부터 이미 폭풍 성장을 했었습니다. 참조로 룰루레몬 본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고 작년에 제가 밴쿠버에 매장에 옷들을 사러 갔었을 때 놀랐던 건 세일을 하는 브랜드도 아닌데 계산대에서 줄 서서 사야 했을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격도 절대적으로 높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브랜드는 국내외의 수많은 브랜드가 그랬듯 무너지는 것 역시 한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의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최근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통해 비용 절감이 있었고 그 덕분에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했고 매출은 1% 감소했으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 선방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무려 82% 정도 온라인 매출이 증가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의 폭락을 모두 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절감에는 두 개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케팅을 기존 협찬이나 TV 광고 등등의 채널에서 디지털화로 변경하고 또한 온라인 직판을 추구하면서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둘째 이유로는 도쿄올림픽 연기, 각종 프리미어리그, 국제 스포츠 행사 등의 취소나 연기, 축소 등으로 인해 어쩌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크게 세 개 제품군으로 실적을 나누는데 신발류, 의류 그리고 장비류입니다. 이퀴먼트로 분류되어 있는 장비류라 하면 줄넘기부터 요가 매트, 축구 같은 기구들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 등을 포함합니다. 유럽, 중동, 중국에서 매출이 꽤 늘어서 분기 총 매출이 선방한 실적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선 매출이 5% 증가했고 중국은 8% 증가했고 아시아와 미국에선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분기 대비 82%나 성장했는데 유럽, 중동, 아프리카 허브에서 온라인 매출이 2배 이상 폭등을 해서 이 지역의 매출이 오히려 성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합니다. 나이키같이 외부 스포츠 활동과 연관된 어떻게 보면 정말 컨택트 관련주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나이키가 매출에서 선방하고 순이익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으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합니다. 참조를 크게 의미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키는 자본 조달을 사채 발행과 은행 대출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배당 성향은 매우 적은 기업이지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보고서 공시내역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6월에 150억 불 자사주 매입을 상황에 걸쳐 하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회계연도 2020년에는 30억 불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30%로 한국보다 2배 높기 때문에 나이키처럼 배당금 대신에 자사주 매입으로 EPS를 높여서 주가를 올려주는 종목은 사실 안성맞춤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면 나이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성장성은 온라인 판매가 82% 성장한 것이 주 원인이다. 유럽 쪽에선 200% 이상 온라인 판매가 폭풍 성장을 했고, 온라인 판매 앱 가입자의 현 폭풍 성장세를 감안하면 온라인 판매 성장률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또한 에어포스 1, 에어조단 1 등의 클래식 모델의 부활, 그리고 판매 호조로 인해 고부가 가치 상업군의 제품의 매출이 선방하고 있다. 또한 에어줌 알파 플라이 넥스트 등의 하이테크 신제품이 없어서 못 팔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와 하이엔드 제품의 매출 신장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을 확실하게 이끌 것이고, 이런 성장성이 퍼가 높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두 종목 중에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아디다스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라는 게 제 단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20% 정도 만약 더 빠지면 충분히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 제 개인 의견일 뿐이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는 오늘은 추석 당일이고,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아마 토요일 오전일 것 같은데, 아무쪼록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록히드 마틴으로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인도, 그리고 최근 터키까지 끼어들어서 핫한 알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 국경 분쟁 등등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이 고도화되면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단순 무식하게 미래를 다루는 SF 영화들을 보면 미래가 전쟁을 더 험악하게 하는 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숭숭한 국제 정세에 투자 종목으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록히드 마틴을 다음 기업 분석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